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 및 기출 문제 풀 건데요.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지적법은 이제 그 단락단락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암기하면, 이렇게 기출 문제가 풀리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단락 정리하고, 기출 문제 풀고, 단락 정리하고, 기출 문제 풀고. 자, 그래서 지적법부터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적법은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정리잖아요. 그죠? 뭐 마지막 정리라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적법을 정리할 때는 지적법은 앞에 배웠던 내용이 뒤로 적용되는 경우는, 응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섹터별로 그 부분 암기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을 오래 하려면 지적법이 흘러가는 체계도, 즉 목차 정도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 했던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적법은 토지를 기록해서 외부에 뭐 하는 법? 공시하는 법.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했고, 필지. 몇 필지 단위로? 1필지 단위로. 한 필지에 관련되는 1년에 정보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토지의 소재, 그 다음 지번, 그 다음 지목, 그 다음 경계. 그럼 경계와 같은 개념인 좌표, 그 다음 면적. 이렇게. 그럼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요,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어디에 지적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등록을 할 것이고요. 그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그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제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필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학습할 필요는 없고, 그럼 지적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그럼 그러한 사실관계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는데, 그럼 일단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결정을 해 줘야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하는 권자는 누구다? 국장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즉 국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럼 결정을 할 때 소재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첫 번째 학습해야 될 게 뭐다? 지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번 배우고 나면 뭐가 나온다? 지목 끝나면 경계 끝나면 면적. 그러면 결정이 다 된 걸 학습했다면 얘네들을 어디에 등록시켜야 한다?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를 알아봤다면 얘네들을 지적 공부에 뭐 시켜야 된다? 등록. 그럼 각각의 등록은 어떻게 시킬 건지. 그럼 등록이 되었다면 그 정보 관리, 어디에 비치 보관할 건지. 그다음에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 하자? 공시. 외부에 공시한다는 것은 발급이라든지 열람,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배워 나간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뭐다? 지번이잖아요, 지번. 그럼 이제 지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9회 시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면 30회, 31회, 32회, 33회 4년 동안 시험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요. 그럼 지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뭐 지번의 의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번의 구성 또는 지번의 표기 방법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번 부여 방법.
달리 말하면 지번 부여 기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번 변경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는 뭐다? 뭐 결번. 뭐 기타 등등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통상 출제원이 정답을 할 때는요. 지금까지는 지번 부여 방법에서 시험 문제 정답을 가장 많이 결정을 했어요. 지번 부여 방법. 그럼 지번 부여 방법 아니고는요. 나머지는 의의라든지 지번의 구성 및 표기, 지번 변경, 결번 각각이 뭐다? 다 뭐한다? 두루두루 이렇게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번에 의해서는 지번은 자, 지번은 기본적으로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뭐한다? 부여할 것이고 지번의 구성 및 표기와 관련해서는 구성은 본번과 뭐다? 부번 그죠? 근데 표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도 있고 산자가 붙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산이 붙어서 이렇게 부여되는 경우는 이제 언제인지 이제 뭐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우리는 북서쪽에서 기본해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부여하는 무슨 기본법? 북서기본법을 채택한다. 우리는 이렇게 학습했잖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하는 경우? 준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내용들의 원칙과 뭐다? 예외가 정확하게 암기되셔야 된다고요. 그럼 지번 변경에서는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 사항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시장의 무슨 사항? 승인 사항이라는 거 하나 정도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번과 관련해서는요. 신규 등록, 분할 얘네들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 신규 등록하고 분할은 결번 발생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하느냐? 결번 대장에 기록해서 영구히 보존한다. 뭐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약 정리.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걸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내가 다 암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한 번씩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 개인적으로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 그런데 한번 적어 가지고요. 보면서 내가 암기됐을까 안 됐을까 수시로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포스트잇 좀 작성을 해 가지고 좀 들고 다니시면서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따로 뭐 여러분만의 암기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자, 지번의 정의 나와 있다, 그죠? 지번에서는, 지번은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다음에 지번의 표시와 구성.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단,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라면, 아라비아 숫자 어디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그러면 지번과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는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표기한다라면 틀린다라는 거.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지번의 부여 기준. 지번은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그래서 암기할 때
북서기본법 이렇게요. 그럼 북서기본법은 북서 쪽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 부여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등신본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이쪽으로 보면 등록 전환하고 뭐는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원칙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지역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서 부번. 그래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이렇게요. 자,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다? 1번, 2번, 3번이라고요. 그러면 1번이 뭐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될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뭐가 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한 경우.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앞에 최종 본번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 본번이 따라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번을 읽어 나가다가 최종 부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오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부번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이 원칙인데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뭐다? 여러 필지인 경우 3번 이 지문은요. 시험지에 잘 안 나와요. 모의고사는 나올 수 있어도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지문에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원칙은 뭔데? 본번에 부번인데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해도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예외를 가지고 물어보면 1번하고 몇 번, 2번 이거 가지고 물어본다고요. 즉 최종 지번 토지에 뭐가 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거나 뭐인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라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분할 분할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럼 이 부부가 뭐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게 분할에서는 키워드예요. 그럼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 기존에 있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키워드는 뭐다? 나머지 필지의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게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부번. 그래서 최종 부번 나오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부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합병 바로 볼게요. 합병. 합병은 뭐라고 돼 있다? 이게 빠를수록 좋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 말은 가장 빠른 지번 뭘 부여해라?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라는 거예요. 선순위 지번이 가장 빠른 거니까. 합병 대상 지번 중 뭘 부여해라?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합병 전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그래서 합병은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예외 있잖아요. 예외는 분할과 합병을 같이 보려고요. 예외는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보일 거예요. 합병에도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기존에 있던 지번을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우선해서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합병도 보세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뭐 했을 때 신청을 해야지만 건축물이 있던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우선해서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 합병에서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이 표현이 나왔을 때는 분할에서는 신청하는 때에는 이란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면 분할에서는 틀린 지문이 되고 합병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야 한다? 신청하는 때에는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수험생들이 암기를 잘 안 하는 게요.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인이 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이 지문을 가지고 출제인이 가장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낸다는 겁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고요.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자, 그런데 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기존에 있던 본번에서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번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지번이 뭐가 있다? 1번과 2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가 있다? 하자와 흠결이 있으므로 이런 지번들은 제외해야 될 지번입니다. 그게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 있을 때는 이런 지번들은 뭐 해라? 제외하라는 겁니다. 그럼 암기할 때는요. 원래 암기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은 같은 지번이 있을 때와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 있을 때 이 경우를 뭐하고 제외하고 어떻게 부여해라?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게 정상적인 암기 방법인데 그럼 이렇게 암기하면 조금 헷갈려요.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은 그냥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만 암기하세요. 해놓고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들은 뭐 하자? 제외하자. 이렇게요. 그럼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뭐예요? 물어보면 같은 지번하고 뭐다?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예외, 이 예외에 관한 부분이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지번이 29회까지는 꾸준하게 출제되었거든요. 그럼 기출 지문이 그렇게 많을 건데 있잖아요. 예외에 관한 지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원칙이 금방 뭐라고 했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종전 지역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종전 지번의 본번의 수가 모자라 가지고요.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뭐하다? 적다. 그러니까 종전 지번 갖고 부여해 봤더니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래 1번과 2번의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요 정식 명칭을 그대로 암기하면 좋겠지만 이게 블럭 이 표현에서 그냥 줄여서 뭐다 블럭식으로 부여하거나 이렇게 암기해도 이 뒤에 글자를 틀리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블럭식으로 부여하거나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번 또는 해당 지번 부여지역의 뭐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로 본번 최종 본번 나오면 뭐다 뒤에 본번 그럼 이걸 보면서 선생님 금방 우리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 말은 어디에서도 있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서도 예외가 뭐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었죠. 근데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도 부여할 지번의 수가 적다면 예외적으로 뭐다? 종전 최종 본번 다음 순으로 본번 두 번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도 나오고 신규 등록 전환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온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 공통 지문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을 뭐 하는 경우? 준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준용한다란 말은 뭐예요? 준해서 사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해서 사용해 주는 경우가 몇 가지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그 다음 지번 부여지역 안에 지번 변경을 하는 때, 그 다음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요, 우리 법조문에 원칙은 뭐고 예외는 뭐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없고 이 세 가지는 위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이 부여 방법을 그대로 뭐해서 준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말인가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하고 아래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은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암기할 때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암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굳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이렇게 하지 말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행정구역 개편하는 지역, 지번 변경을 하는 지역, 축척 변경을 하는 지역은 어떻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수월하죠. 왜? 준용한다는 표현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 글자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확정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지번을 부여한다고요?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해서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암기해가지고 이 단어가 가진 의미적 요소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동 준공전 지번 부여 보면 도시개발사업동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할 때는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 등 신고 시 제출한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부여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번 변경요.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이란 지번 부여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때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아, 그래서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무슨 사항이다? 승인 사항이구나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3번 바로 볼게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적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뭐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럼 지번 변경은 두 가지. 누구의 승인사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사항. 그리고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결번대장. 결번대장은요, 지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등록전환이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죠. 그럼 임야대장에는 산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었다가 토지대장지로 가게 되면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로 새롭게 부여하겠죠. 그럼 기존에 있던 산 아라비아 숫자는 지번이 뭐한다? 없어진다고요. 17번지와 18번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몇 번지가 된다? 17번지가 될 거고 그럼 18번지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런 지번을 결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뭐가 생기면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 적어서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근데 신규 등록과 분할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신규 등록은 최초로 지번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번이 없어진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분할은 한 필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지번이 계속 생겨나기만 하지 없어지는 지번은 없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번이 그럼 발생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거 암기할 때는 또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 아래에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지번이 부여되는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지번이 부여되는 경우의 수, 신규 등록, 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그럼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개? 3개.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그 다음 축척 변경. 이렇게 해서 이 경우가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는 경우거든요. 됐나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봐야 돼요. 지금 적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원칙과 예외 암기하고, 분할의 원칙과 예외, 합병의 원칙과 예외,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원칙과 예외. 얘네들 세 가지는 이 방법을 뭐 한다? 준용한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하다? 똑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요. 지번은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새롭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등록하고 뭐는 분할만큼은 이 두 가지는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러면 다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해라?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연구의 보존한다.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뭐 한다? 구별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논점 5가지 정도에서 두루두루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저걸 우리가 책을 보면서 계속 보면 책에는 이미 다 적혀져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암기했고 무엇을 암기를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적어 놓고, 지번에서는, 이 말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유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유한다는 말이구나. 표기를 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와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데, 산 아라비아 숫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가 붙는 거구나. 이렇게 이 지문을 보면서 자꾸 살을 붙여 나가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집어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하는 북서 기본법이구나.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원칙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원칙은 뭐다? 등심 본부였으니까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이렇게. 그럼 예외적은 뭘까요? 하면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 그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안 나오니까 2가지만 최종 지번에 뭐다 인접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 필지인 경우 이렇게. 그럼 분할 나오면 분할은 원칙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 말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렇게. 예외는 뭐가 있다?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나왔을 때는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항상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별도에 뭐가 없어도 신청이 없어도 합병은 빠를수록 좋다 하면서 원칙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 예외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나왔을 때 이때는 반드시 뭐 했을 때 신청했을 때 그 말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거 나오면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으로. 근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들은 뭐 해야 한다? 제외시켜야 한다 해놓고. 그럼 그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끝에 뭐가 나온다? 결번이 나오면 위에 배웠던 이 내용들은 지번을 다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인데 지번을 새로 부여하면 뭐는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결번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기록해서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연구에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리마인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탁탁 걸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잘 안 되는 거. 그건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암기가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선생님 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만 풀면 안 풀려요. 이게
매번 이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매번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근데 사실 그건 궁금해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암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아주 단순한 건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거든요. 들어는 봤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거든요. 듣는 것과 보는 거는요. 공부를 안 해도 들을 수 있고 공부를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시험은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암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자꾸 자기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체크는 뭘 해야 된다? 암기되어 있느냐? 암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체크해라? 이게 체크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해석을 다 해낼 수 있으면 뭐다? 암기된 거고 안 되면 암기 안 된 거고 아주 심플하다고요. 논리는.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번에 관해서 그러면 근래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자 지번은 5번부터 나옵니다. 5번. 4번까지는요. 우리 기출문제 4번까지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 2시간 땅 있잖아요. 2시간 땅 기본서 있죠? 그 뒤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 예. 그래서 5번부터 지번이고 그 앞에는요. 앞에는 토지 등록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토지 이동해서 제가 설명하고 맨 앞에 다시 와가지고 1, 2, 3, 4번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번부터 보면 5번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29회 문제잖아요. 이게 최근래에 나왔던 문제라고요. 29회 때가 뭐하다? 마지막 해였거든요. 30, 31, 32, 33, 4년 동안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올 거란 거예요.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러니까 5 이렇게요.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한다.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북서 기본법 5.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의 표시로 연결한다. 5.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뭐다? X. 그럼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이. 그죠?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래서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부번을 부여한다. 해서 5.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러니까 일반론 지번에 의해서 정답이 결정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문이 나오는 지문들이 다 정리했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요. 반복적으로.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볼게요. 26회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나왔네요. 지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번 변경은 국장의 승인이 아니라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X.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분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앞에 산자를 붙이죠. 그냥 틀렸죠. 지분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다?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겠죠. 틀렸고요.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분을 부여한다. 이 자체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요. 이거는 따로 적진 않을게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남아있는 지문은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이 결번이 생긴 때에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으로 뭐가 생겼다? 결번이 생긴 때에는 이 지문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축척 변경이 결번이 발생하느냐 아느냐부터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도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죠.
뭘 준용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할 거예요. 그러면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면 기본적으로 결번은 발생한다고 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신규 등록과 분할은 발생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축척 변경은 결번이 발생하는 게 맞겠네요. 거기까지는 일단 맞고요. 그럼 시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 기록해서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영구히 보존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 체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지문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면 똑같은 말이지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이 다 틀린 지문이란 것을 지금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문이 똑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문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정리가 암기가 안 되면 결국은 이 지문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지번 변경할 때 승인을 받기는 받는데 누구 승인을 했더라?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공부 방법이 아주 단순해요. 심플하고. 그런데 의외로 어떤 게 있냐면 이 지적법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지적법을 의외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적법은 소멸성이 강하거든요. 기억이 오래 안 가요. 그냥 보면 아 맞아 하고 암기되는데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또 까먹고 그러면 이 똑같은 지문을 있잖아요. 제가 3주 후에 우리가 오늘 기출지문을 풀 거잖아요. 3주의 지문을 또 다시 융화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은 갸우뚱 한다고요. 그럼 그 이유는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갸우뚱할까요? 그거 아니겠죠. 뭘까? 암기가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할 자고 틀리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슬퍼하지 마시고요. 답은 하나예요. 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시험장 가기 전까지 뭐 하면 된다? 암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암기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안 풀리는구나. 그게 맞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7번.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회 시험이네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 등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뭐에 따르되 그러면 미리 공사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그죠? 정답 1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24회 지번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을 아라비아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그러니까 5 이렇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5 이렇게. 축척 변경 시행자에게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여기까지 딱 끊어야 되죠. 그러면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먼저 이거부터 살펴야 되죠.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살펴야 되죠.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도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 그 방법은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인접 토지 뭐다?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했으니까 뭐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지문은 어떻게 나오는 게 맞아요? 뭐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내던지 또는 이렇게 내도 될까요?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돼도 될까요? 예,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그거 암기할 때는 항상 4개를 묶어서 암기하라고요.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측량,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걸 묶어서 암기할 때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아까 제가 하나로 묶어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단어처럼 암기해 버리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럼 여기서 딱 끊으면, 여기서부터 판단하고 가야 되죠. 지번이니까.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어떻게 부여한다? 등신, 본부, 인접토지 본번에 뭐다? 부번.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그 지번 부여지역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고 있을 경우에, 그럼 이 말은 최종 지번에 뭐 하고 있다? 인접하고 있다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그러니까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다? 본번 했으니까 5 될 거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나왔네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그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때는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두 가지죠. 똑같이 위에처럼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했으니까 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9번 지번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3회. 그게 23, 24, 25, 26, 27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29회까지는. 거의 한두 번 빠지고. 근데 29회부터 30, 31, 32, 34, 4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틀린 것은 지적 소관청은 지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한정하면 이게 뭐다? 지번을 변경. 그러면 이때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5. 그 다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신 본부 인접토지 본번에 인접토지 본번에 뭐다? 부번 해서 5 이렇게 그냥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경우 나오면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분을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이 아니라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4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뭐다? 등신, 본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라는 또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다?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 그럼 어떻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본번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에 합병. 합병은 뭐다? 빠를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은 빠를수록 좋은데 이때 지문을 쭉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다? 주거용 사무실의 건축물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뭐다? 신청하는 때에는 그 말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5.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지목 넘어간다고요. 10번 이거 보고요. 10번 28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럼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행정구역 개편이고 그 다음 지번 변경 그 다음 축척 변경. 그럼 뭐다?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뭐다?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지목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가 지목 정리하고. 자, 느낌이 어때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보면 아주 심플하잖아요. 정답은 뭐다? 이거 암기하면 풀 수 있고 암기 못하면 풀 수 없다.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잘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문. 준용하는 경우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 지문을 세트 지문으로 하나로 암기하라고요. 어떻게?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러면 행정이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확정은 지적, 확정 측량. 축척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이 지역은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암기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번 마무리했고요. 그럼 우린 잠시 쉬었다가 지목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